자, 이번 시간에는 교재 98페이지 시험과 노이로제하고 뒷부분에 노이로제와 교육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덜 정의한 부분 좀 더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98페이지 중간 부분이에요. 정신건강의 의학의 입장에서 보면 잘못은 결코 사회에서 좋다 나쁘다 하는 도덕 기준에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람이 자기 마음과 얼마나 일치된 행동을 하고 있으며 얼마나 그 사람의 본성에 맞게 살아왔는가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때에 따라서는 너무 책에 적힌 좋은 것만 따라하고 나쁘다는 것은 절대로 안 해온 태도가 오히려 위선이며 정신의학적인 견지에서 잘못이 될 수도 있다. 그렇다고 마음대로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 괜찮다는 말은 물론 아니다. 그들은 이미 노이로제보다도 심각한 병에 걸려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정신건강의학의 입장에서 건강하다라는 것은 사회에서 통용되는 대로 착하게 살아가느냐, 사회에서 통용되는 대로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냐 아니면 그렇지 못한 것이냐,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자기 깊은 마음, 본성, 내 마음의 본성과 일치해서 살아가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민족의 영웅 중에서 안중근 의사가 있잖아요, 그죠? 안중근 의사. 안중근 의사는 일제시대 때에 그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한 그러한 아주 우리 민족의 영웅입니다. 근데 일반 이제 사회 기준이나 또 종교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살인하지 말라는 그러한 계명을 어긴 살인자잖아요. 하지만 그 사람은, 그 안중근 의사는 자기 내면의 본성, 정말 민족의 원흉을 처단해야 되겠다는 어떤 그러한 확신감, 자기 내면의 그런 요구를 따른 거예요. 사사로운 욕심이라든지 사사로운 어떤 이기적인 마음에 의해 가지고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고, 또 욱하는 그러한 분노에 사로잡혀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고, 자기 내면에서 요청하는 확신에 의해 가지고 저 사람을 죽여야만이 우리 민족의 독립에 도움이 되겠다 하는,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그런 이제 살인을 한 거죠. 하지만 그 살인이 일반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비윤리적인 행위지만 우리 민족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 영웅적인 행위로 칭송받는 거예요. 일종의 그런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그러면 내 마음이 본성이 가는 대로, 내 마음이 가는 대로 그냥 막 살아도 되겠네요? 자, 여러분들 나이대에는 그런 의문이 들 겁니다. 일단 거기에 대한 것을 먼저 좀 설명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첫째 시간 PPT에 빙산 그림 기억하죠? 오늘은 좀 도움을 돕기 위해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줄게요. 자, 이 그림을 이제 PPT에서 본 적이 있었죠, 그죠? 예. 지금 이 빙산의 일각, 요 부분이 여러분들이 나라고 느끼는 자라고 보면 됩니다, 그죠? 예. 그리고 이제 이 밑에 있는 이 하트 모양, 이거는 이 전체 중심의 이 핵심, 융심리학에서 자기라고 그랬죠. 자기, the self, 내면의 신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자, 본성에 따라 살아간다라는 것은 내면의 본성은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내면의 본성.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처럼 20대 초반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 이 자아의 영역이 단단하게 형성되었거나 성숙해 있지 않습니다. 아직 성숙해 가는 과정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본성에 따라 살아가려고 그러면 이 내면의 자기와 연결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이러한 우리 앞선 시간에 봤던 컴플렉스들, 개인 무의식 안에 있는 이러한 내용들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내면의 신이 주는 이러한 좋은 에너지들이 못 올라오는 거예요.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과정에 있는 이 자아는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막 형성된 자아이기 때문에 자기를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아주 약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내 입장이 옳고 나 자신이 이렇게 중심이 돼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세대 때는 기성세대라든지 특히 엄마 아빠 부모 세대에 대해서는 그들이 하는 것이 어떤 행동이나 말이 마음에 안 들고 도무지 다 틀려 보이고 잘못된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자아가 아직은 자기중심적인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다른 사람의 관점이라든지 이런 걸 받아들일 만한 여유가 없는 거예요. 게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본성에 따라 살아라, 마음에 따라 살아라 그러면 그럼 마음대로 막 살아도 되겠네. 내 마음이 가는 대로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 이유는 뭔가 하면 아직 여러분들은 이 내면의 본성과 연결되려 그러면 인생을 많이 살아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은 이 개인의 컴플렉스들, 이 개인의 컴플렉스들한테 사로잡혀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림을 다시 내리고 여러분들은 아직은 이러한 컴플렉스들에 의해 사로잡혀가지고 내면의 중심이 내면의 신의 어떤 그 마음이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는 데는 아직 익숙하지 않고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자기 마음과 일치돼 마음에 따라 살아가는 말을 들으면 이제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내 멋대로 그냥 내 마음대로 가면 되겠네. 그거는 내면의 본성이 시키는 마음이 아니라 대부분 아직은 여러분들의 그림자, 컴플렉스들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것을 가려내 보려 그러면 많은 시간이 흘러야 되고 인생을 많이 겪어야 돼요. 금방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자, 이제 시험과 노이로제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도 그 시험치기에 앞서서 뭐 두통이 있다든지 혹은 복통이나 또 변비나 또 설사 같은 거 이런 예민한 증상들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뭐 한두 번 이렇게 오고 가끔씩 오는 게 그 자체가 노이로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을 앞두거나 어떤 긴장되는 순간에 신체 반응이 일어나는 것은 뭐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앞서서 항상 이야기했지만 얼마나 더 많이 지속되고 얼마나 내 삶을 힘들게 하느냐 그 정도에 따라서 판단할 일이지 뭐 한 번씩 그런 거를 노이로제라 부르지는 않습니다. 99페이지 한번 볼까요? 학교 교육에서 시험을 아주 없애버릴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시험을 너무 강조하거나 남용하는 것은 학생들의 정신건강에 썩 좋은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시험은 암기력이나 지적인 수준을 평가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형식의 평가 방법은 오히려 사람의 정신건강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감정기능이나 주관적 창의성을 억압한다. 우리 한국 교육의 맹점을 잘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한국 교육은 개개인 학생의 특성, 창의성, 재능 이거를 살려줄 수 있는 그러한 교육 시스템이 아니에요. 오로지 이 머리 암기력 좋은 사람이 공부 잘하는 사람으로 인식되고 좋은 학교로 가게 되고 나머지 학생들은 뭐 노래 잘하거나 또 체육을 잘하거나 이제 뭐 예술적인 재능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이 시스템 안에서는 당연히 열등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오로지 뭐 암기력 좋은 것도 머리 좋은 것도 하나의 기능에 불과하거든요, 사실은. 여러 인간이 가진 여러 재능이나 기능 중에
한 기능에 불과한 건데 마치 이제 머리 좋은 사람이 사람 자체가 좋은 것처럼 인격적으로도 성숙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판단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런 것들을 지적하고 있어요. 내가 이제 고등학교 때 한번 예전에 이제 그런 것을 한번 크게 느낀 적이 있었던 것은 우리 같은 반에 있는 이제 친구 중에 한 명이 공부는 되게 못했어요. 공부를 못하고 뭐 농땡이로 이렇게 꼽히는 친구였는데, 근데 이제 한 번은 우리 이제 성당에도 같이 다녔던 친구인데 성탄 크리스마스 행사 이렇게 할 때 팜플렛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돌리려고 그러는데 팜플렛에 쓰일 이제 뭐 글자 뭐 가톨릭 뭐 성탄의 밤 이런 글자를 이렇게 만들려고 그러는데 그때는 지금처럼 뭐 컴퓨터나 뭐 이런 게 있는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직접 그려야 되죠. 손으로. 근데 이제 그 친구가 한번 해보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나는 속으로 조금 무시했죠. 아유, 너 별로 뭐 공부도 못하는데 그런 재주가 있나 이렇게 무시했었는데 나중에 그거를 자기가 직접 디자인해서 만든 거 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너무너무 예쁘게 잘 해온 거예요. 겉보기에도 좀 투박하게 생긴 그런 친구였는데 이런 재주가 있었나. 그게 사람을 보는 관점을 크게 바꾸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당시에. 내가 그때 10대 뭐 17살, 18살 이럴 때잖아요. 겉보기로 판단할 것도 아니고 사람이 머리 좋은 것만 가지고 인간을 판단할 것도 아니다. 그때 크게 아주 와닿던 사건이었어요. 일종의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이 책이. 그 다음에 이제 중간 밑에 좀 보면 유감스럽게도 현실은 도처에서 시험의 권위를 내세우며 점수로서 그 인간 전체의 인격과 능력을 평가하려 든다. 시험 가운데에서도 대학 입학을 위한 각종 시험은 어쩔 수 없이 치열한 경쟁을 불러일으키는데 이 전쟁터에서 마음 약한 학생들은 노이로제라는 상처를 입게 된다. 물론 시험이 노이로제의 원인이라기보다는 시험을 계기로 해서 과거부터 쌓여온 심리적인 문제가 노이로제 형태로 유발된다고 보는 것이 옳다. 대부분의 노이로제가 그렇습니다. 어떤 처음 유발될 때는 뭐 큰 시험을 앞뒀다든지 아니면 뭐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사회적인 어떤 큰 충격을 주는 사건을 접했다든지 촉발은 그렇게 불이 붙지만 사실은 그 사람 안에 이미 차곡차곡 쌓여 있었던 내재되어 있었던 노이로제의 원인들이 이제 그런 걸로 폭발이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노이로제가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노이로제가 발발했을 때에 있었던 그 사건에만 초점을 맞추고서는 안 돼요. 자, 그 다음에는 100페이지 101페이지 봅시다. 노이로제와 교육. 이제 그 부모의 교육 방식이 어떻게 아이들에게 노이로제를 일으킬 수 있나 하는 부분을 살펴볼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이제 부분입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 한 어머니가 있다고 생각해 보자. 고등교육을 받은 지식 수준이 높은 어머니. 프로이트 박사의 정신분석은 물론 아동 심리학, 교육학에 관한 웬만한 이론을 알고 있고 모든 일을 이성에 따라 해나가는데 단지 감정이 좀 메마르고 융통성이 부족한 어머니이다. 이런 어머니는 부모가 아이를 너무 끼고 도는 것은 아이의 독립심을 길러주는데 해롭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으므로 아이가 하는 일을 간섭하지도 않을 뿐더러 아이가 어머니에게 의지하려는 태도도 냉혹하리만큼 받아주지 않는다. 또한 부모는 자기 자신의 세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이에게 매달리지 않는 것은 물론 부지런히 자기 자신을 위해서 책을 보고 취미를 기르기도 한다. 굉장히 이렇게
냉정하고 쿨한 엄마라 그러겠죠, 그죠? 아주 이성적이고 이런 엄마인데 이런 엄마 밑에 자란 아이들은 그런 노이로제의 그 소인을 갖기가 아주 쉽습니다. 왜냐하면 감정적인 교류가 거의 없기 때문에 아이들은 엄마의 그런 어떤 뭐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태도 중요한 게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게 사랑의 어떤 접촉, 온기, 뭐 이런 감정의 교류 여기에서 힘을 얻고 세상을 살아가는 이제 뭐 에너지를 얻는 거기 때문에 이런 밑에 자란 아이들은 뭐 조용하고 얌전하고 또 그럴지는 몰라도 그 안에 이렇게 정말 핵폭탄 같은 노이로제의 소인을 차곡차곡 쌓아가면서 사는 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01페이지 밑에 보세요. 이런 어머니에게는 그러한 뭐 어린이의 어떤 성격 발달이나 정신 건강에 관한 이론을 많이 이야기하는 것은 오히려 해로운 일이다. 이 어머니에게 필요한 것은 지식이나 이론이 아니라 지극히 자연스러운 어머니의 정을 두려워하지 말고 자식에게 쏟도록 해주는 것이다. 왜냐하면 아이가 부모에게 의지하고 싶어하는 마음은 정상적인 현상이며 그것을 지나치게 거절하는 것은 아이의 자연스러운 성장에 해가 되기 때문이다. 이 엄마가 이성적이고 이론에 치중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요. 머리가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감정이 미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엄마 자신이 자라면서 그런 자기 자신의 부모와 어떤 사랑의 교감, 감정적인 교감 이런 것이 없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이에게 이렇게 감정의 근육을 쓰지는 못하는 거예요. 우리 육체적인 근육도 마찬가지죠. 육체적인 근육이 잘 발달되어 있어야만이 무거운 것도 번쩍번쩍 잘 들고 운동도 기민하게 하고 몸을 원활하게 민원하게 잘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근데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떤 그런 사랑의 감정, 따뜻한 감정 이런 것을 안 써보고 자란 사람은 자기 아이를 대할 때 그런 것을 사용해서 대하지를 못해요.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당연히 머리를 쓸 수밖에 없겠죠. 이론적으로 머리를 써서 아이들을 대하고 냉정한 부모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정반대의 어머니를 이렇게 가상해보자 이렇게 나오죠. 이 어머니는 또 정반대로 거의 맹목적인 보호 본능으로 아이를 기르는 어머니. 아이에게 뭐 모든 것을 다 매달려가지고 거기 매달려가지고 다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어른이 되었는데도 끼고 돌면서 결혼을 한 뒤에도 며느리는 제쳐놓고 추울세라 더울세라 반찬 걱정까지 하면서 자식이 어려운 일에 부닥칠 때마다 감싸주며 한없이 그의 의존심을 받아주는 어머니. 얼핏 보면 위대한 참 모성 본능을 지닌 소유자처럼 보이는 그런 어머니예요. 예. 앞에 어머니는 어떻게 보면 이제 모자란 사랑의 전형이라 볼 수 있겠고 뒤에 지나치게 간섭하는 어머니는 또 지나친 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둘 다 아이에게 해를 가합니다. 둘 다 아이에게 상처를 가합니다. 물론 중간에 밸런스를 유지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노력할 수는 있죠. 자기를 볼 수 있는 하나의 이제 그 지침점이 될 수는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이 모자란 사랑의 어머니는 그러한 감정 기능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머리로 아이를 대하는 엄마라 그러면 뒤에 모든 것을 이렇게 막 해주는 엄마도 마찬가지예요. 이 엄마는 오히려 뭐 감정 기능이 발달했느냐? 또 그렇지 않습니다. 감정 기능이라는 것은 건강하게 잘 발달된 감정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런 사람은 지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고 정말 평안하게 사람을 대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지나치게 아이를 이렇게 사랑을 베푸는 엄마는 그 마음 안에 자기가 돌봄을 받지 못했던 어린 시절이 있거나 또 자기 마음 안에 큰 불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아이에게 투사하는 거예요. 투사,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내가 한번 설명을 했죠, 그죠? 자기 마음 속에 있는 것을 다른 사람한테 덮어 씌워가지고 보는 걸 말하는 거죠. 자기 안에 있다는 걸 보지 못하고 남한테 덮어 씌워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에게 지나치게 매달리고 지나치게 이렇게 세심하게 모든 걸 돌봐주려고 하는 그 마음 속에는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했던 내면의 아이, 이 엄마 자신 안에 그런 돌보아야 될 그 아이, 자기 자신의 상처받은 아이가 있는 엄마의 경우가 많습니다. 그건 겉보기에는 대단한 사랑이고 모성적인 사랑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투사해가지고 아이한테서 봐서 아이를 쪼물딱거리고 키우는 거예요. 아이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남들이 보기에는 아이를 대단히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엄마 밑에 자란 아이는 자기 힘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내 힘으로 뭘 해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엄마가 해주니까. 마마보이가 되는 거죠. 마마보이. 마마걸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엄마는 또 오로지 나한테만 기대해, 나한테만 의지해,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아이에게서 오히려 안정과 위로를 얻으려고 하는, 나한테만 전적으로 의존하도록 해가지고 오히려 아이로부터 이제 엄마가 사랑을 주는 것이 아니고 아이로부터 이제 사랑과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아이 같은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그 뒷부분을 다시 더 읽어보면요. 오늘날 서구의 땅에서 꽃핀 학설인 인간의 성숙과 독립성을 길러주는데 부모의 맹목적인 사랑이 얼마나 해로운가 하는 이야기들을 들려주는 것이 다소는 약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 사람에게 부족한 것은 어머니로서의 건전한 본능이 아니라 생각하는 것, 자제하는 것, 그리고 참다운 사랑에는 자기의 욕망을 희생하는 것도 포함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일이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균형이에요. 밸런스, 정신건강이라는 거는.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뒤에 나옵니다. 논어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다. 자로가 공자에게 배운 것은 곧 그대로 실행해도 되겠습니까? 물었다. 공자가 부형이 계시는데 어떻게 배운 것이라고 곧 실행하겠느냐? 부형이라는 것은 아버지하고 형제를 말하는 거예요. 부형의 허락을 먼저 얻어야 한다고 대답하였다. 염유라는 제자가 똑같은 질문을 했다. 그랬더니 공자가 말하기를 배운 것은 곧 실행해야 한다. 옆에서 듣고 있던 한 제자가 두 사람이 다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 왜 스승의 말이 다릅니까? 어리둥절해서 공자에게 불평을 했다. 공자는 대답했다. 자로는 나서기를 좋아하니까 누른 것이고 염유는 소극적인 까닭에 격려한 것이다. 이제 그 정신 건강에 있어가지고 적당한 균형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건강한 어머니로서 훌륭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천재적인 음악가가 되기를 강요하거나 훌륭한 예술가가 될 사람에게 돈을 못 번다고 이공과를 시키거나 벼슬을 하라고 법과를 시키면 그 사람은 노이로제에 걸리기 쉽다. 사람이란 성장기와 개성에 알맞게 교육해야 한다. 모든 사람을 한 가지 이론이나 틀에 맞추는 획일주의는 사람의 다양한 발전을 막는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한국 교육의 큰 문제점 중에 하나입니다. 오로지 좋은 대학교에 가기 위해서 머리로 그냥 달달달 외워서 시험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큰 사회죠. 자, 다음 주에는 이제 이 노이로제의 구체적인 그 장애들을 이제 살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불안이나 해리성 장애라든지 또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노이로제의 구체적인
이제 문제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해결점들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는 걸로 해서 좀 더 깊이 노이로제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 자신의 어떤 실질적인 문제이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한테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 노이로제에 대한 좋은 지식을 가지기를 바랍니다.